나는 앞만 보면 돼. 테슬라와 함께라면.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 테슬라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마약 검사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오늘 제출한 마약 검사 같은 경우 머리카락을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날짜 역시 6월 18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모든 약물에 대해서 음성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결과를 공유하며 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타임즈 같은 가짜 기자들이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짜 기자들이 마약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시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일간 계속해서 마약 검사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미국 국방부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불시 마약 테스트를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뉴스 기사는 계속해서 등장하였습니다. 심지어 마약 테스트 결과를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발톱이나 손톱을 잘라서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약을 사용하면 미국 정부의 불시 테스트에 바로 적발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마약 테스트 결과를 여러 번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약과 관련된 의혹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답이 없는 문제라는 걸 증명합니다. 테슬라와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노이즈의 질이 아무리 낮더라도 여기에 휘둘리는 NPC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목적은 생각 없는 NPC들이 더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다양한 레거시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뉴스 매체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 오늘 확인된 주요 소식으로는 텍사스주 의원들이 테슬라에게 오스틴 로보택시 서비스 출범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건 요청이지 강제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테슬라에게 로보택시 출범 연기를 요청한 이유는 2025년 9월부터 자율주행 관련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상업용 자율주행 차량은 운전자 없이 도로에서 주행하기 위해 주 교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조금만 미뤄서 9월부터 시작을 하면은 새로운 법과 함께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시작해서 나중에 새로운 법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다시 수정하기보다는 아예 늦게 시작하는 게 어떠냐라고 권유를 한 것입니다. 새롭게 개정되는 주법에서 자율주행 승인 요건을 보게 되면 교통법 준수, 기록 장치 장착, 연방 안전규정 준수, 위기시 최초 위험 상태 달성, 차량 등록 및 보험 가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만약 예정된 날짜인 6월 22일부터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이 의원들이 요구한 정보 내용을 상세하게 담아서 답장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이 정보를 통해서 9월부터 개정되는 법의 승인 요건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테슬라 측에서는 로보택시 출시일을 연기할지 아니면 6월 20일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며 법 준수 계획 자료를 제출할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북미 및 유럽 지역의 운영을 총괄하는 부사장인 오미드 에프샤르 같은 경우 X에 게시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예정된 로보택시 출시가 정말 기대됩니다. 운전자 없는 자동차는 이미 2달 넘게 저희 공장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차량들을 위해 전용 차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트럭들은 물품을 싣고 오가고 사람들도 하루 종일 공장에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테슬라 부사장이 로보택시 출시가 기대된다는 글을 남긴 정황을 봤을 때 예정된 22일 출시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도 티저 게시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택시가 로봇이라면 이라는 글을 남깁니다. 테슬라의 모든 차량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바퀴 달린 로봇이며 이 바퀴 달린 로봇이 로보택시로 활용될 수도 혹은 무감독 자율주행에 활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22일까지 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 이런 티저 게시글을 남겼다는 것은 22일 로보택시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을 더욱더 높여주게 됩니다. 또한 현재 오스틴에서는 로보택시 목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스틴에서 목격되고 있는 로보택시 같은 경우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로보택시 글자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로보택시 글자가 적혀 있지 않은 일반적인 모델 Y 역시 로보택시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 생방을 통해서 진행했던 오비 리서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무인 택시는 오히려 프리미엄 가격을 고객에게 요청하고 고객들은 더욱더 높은 택시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일당 고객들이 지불하는 택시비를 보게 될 경우 단거리를 이동할 때는 마일당 비용이 20불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시작하게 된다면 이 전체 그림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안전성이기 때문에 다량의 로보택시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테슬라는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대의 로보택시를 운영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점부터 지금은 프리미엄 가격을 내고 있는 로보택시의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비 리서치의 내용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점은 라이드쉐어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가장 큰 불만이 비용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택시비가 떨어지게 되면 택시 사용 빈도 자체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차량의 원가 자체가 다른 로보택시와 비교하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인 7분의 1 수준 이하로 낮고 시장 규모 확대 역시 훨씬 더 용이합니다. 또한 택시의 단거리 주행 시 운임료가 비싼 이유 자체가 고객을 픽업하기 위해서 이동해야 되는 거리까지 모두 다 비용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고객을 픽업하기 위해서 움직인 시간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받아야지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정말 많은 수의 로보택시를 배치할 수 있고 로보택시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고객을 픽업하기 위해서 이동해야 되는 거리와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말은 단거리를 이동하는 고객의 비용이 극단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확대됨에 따라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역시 전혀 다른 각도로 분석되게 됩니다. 지금은 테슬라가 차량을 판매할 때 판매하는 그 순간 매출 한번 찍히고 순익 조금 올리고 끝이 나게 되지만 로보택시 같은 경우 1년만 운영하면은 차량의 원가는 뽕을 뽑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게 됩니다. 고객에게 차량을 팔면 한 번 돈을 벌고 말지만 로보택시로 활용하면 1년이면 원가를 뽑고 그 다음부터는 무한히 돈을 찍어내게 되는 사실상 돈을 찍어내는 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오히려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이상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로보택시로 돌릴 경우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를 통해서도 테슬라의 EPS가 올라가지만 전기차 판매보다 로보택시의 수가 EPS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되며 이는 가능하면 전기차를 판매하기보다 로보택시로 돌려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인도량이 얼마네, 조금 내렸네, 조금 올랐네 라는 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 지금 이 순간을 돌이켜보면 자율주행이 시작되기 전에는 저런 순간도 있었구나 라고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흥미로운 내용이 테슬라 커리어 사이트에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조 항목에서 신규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직군 채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기가 베를린에서 신규 제품과 관련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을 찾아보면 오히려 더 많은 포지션을 채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신규 제품 같은 경우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니죠. 어닝 자료를 보게 되면 2025년 1분기 벌써 신규 모델을 올해 말 런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또한 2024년 4분기 같은 경우 신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제조 능력에 충분한 투자를 하였다라는 내용 역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얼마 전 확인하였던 사이버트럭 캐스팅과 사이버캡 캐스팅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의 1차 퀀텀 점프와 2차 퀀텀 점프 모두 신규 모델과 함께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생산량의 급증과 함께 퀀텀 점프가 일어났는데 저가형 모델 역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기 시작한다면 지금 엄청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 Y 2배 이상이 판매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는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어닝 점프를 가져오는데 앞서 살펴본 로보택시 변화 덕분에 고객에게 판매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로보택시로 먼저 활용할 가능성 역시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과거에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주가의 퀀텀 점프가 일어났는데 다가오는 3차 퀀텀 점프 같은 경우 하드웨어와 AI 혹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마진이 높아봤자 20%인데 AI 혹은 소프트웨어는 마진이 70%를 넘어가게 되며 로보택시는 매년 본인의 원가를 돈으로써 찍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미래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일론이 말했던 자율주행이 가지는 5조 달러의 시총이 결코 과대평가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면 왜 자율주행이 필요한지도 잘 보여줍니다. 중국에서 FSD를 사용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속도가 느려져서 엑셀을 밟았는데 엑셀을 밟고 조금 지나니까 아주 위험하게 추월하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SD 같은 경우 운전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기 10초 전에 먼저 상황을 이해하고 속도를 줄였던 것입니다. 지금 앞에 운전하는 저 차 자체가 엄청나게 위험하죠. 왜 미국에서만 매년 4만 명의 사망자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추월을 하다가 만약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런 멍청한 운전은 사람만 할 수 있지 자율주행은 절대 하지 않는 형태의 운전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전기차가 워낙 일반화되다 보니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대의 전기차 충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둘 다 옆으로 누우면서 배터리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전기차는 죽어서 배터리를 남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 영상을 보면은 빌드 퀄리티에서도 테슬라가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6월 17일 중국의 시안 딜리버리 센터입니다. 시안 같은 경우 다른 지역보다 6천 위안 더 보조금을 받는데 테슬라의 분기말 푸시웨이브와 합쳐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인도량 가지고 결정되는 혹은 조금씩 움직이는 테슬라의 주가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 명확해지겠지만 인도량을 본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분기말 푸시웨이브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테슬라와 함께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곳에서